집어등이 밤바다를 하얗게 밝히고 본격적인 오징어 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오징어가 올라오기 시작하자 분주해진 사람들. 뱃일이 다 그렇듯 잡은 순간부터는 신속 정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왜 잡자마자 포장을 하는 거예요? 신선도 유지해야죠. 신선도 유지. 물에다 넣어가지고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네. 박스에 냉빙. 그런데 오늘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고 한 마리. 드문드문 올라오는 오징어. 오늘 조업은 영 신통치가 않은데요. 어업의 전망을 보고 귀화했다는 청년들. 하지만 오늘 조업의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가뜩이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채낚기까지 말썽입니다. 고기가 없네요. 꼬여버린 채낚기에 끙끙대는 귀어 4년차. 아직도 서툰 부분이 많습니다. 점점 무거운 분위기. 남일 씨가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는데요. 몰라주면 올려라. 잘 나오네. 오늘 몇 마리나 잡으셨어요? 말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네? 너무 조금 전에 말하기가 부끄러워가. 오늘 없어요. 내 1년 동안 배 타면서 이렇게 없는 날 처음이에요. 아, 불과 1년 전만 해도 동대문 패션 거리를 주름잡던 청년. 하지만 지금은 제법 뱃사람 태가 납니다. 이렇게 고기가 안 올라오고 하면 예. 내가 잘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내 잘못도 아니고, 뭐. 바다에서 고기가 없는 건데. 뭐, 누구 탓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배우는 거니까 그냥 월급만 받고 있죠. 월급이 한 얼마나 되시고? 네? 월급이 한 얼마나 되시고? 월 120이요. 120만 원이요? 아니 젊으셔서 어디 가나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으시잖아요. 무슨 일을 뭐 하시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네. 이제 그냥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 그냥 배워갖고 하려고 그 배우는 단계니까 뭘 원래 같은 것은 이제 수습 기간에는 돈을 벌기 힘들잖아요. 아, 수습 기간. 성원 씨가 이 배에서 배우는 건 단지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빈 낚시를 걷어들이며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다 경험이고 배움입니다. 에휴, 이거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사살 가지? 어느 정도 잡아야지 기름값 되는 거예요? 한 100개는 잡아야 돼. 백상자. 2,000마리인데. 목표는 있으되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이 오늘 이들의 몫입니다. 지금 배에서 잡은 게 지금 이거밖에 없고. 총 5박스? 100마리. 100마리 잡았어요, 오늘 100마리. 항상 만선일 수는 없습니다. 만선인 날이 있으면 오늘 같은 날도 있는 법입니다. 결국 뱃머리를 돌립니다. 배는 가볍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귀화 4년차쯤 되면 적은 어획량에 대한 아쉬움보다 안전하게 무트로 돌아온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정아나, 냄비하고 다 실어라. 신났어요. 야, 이 뭐 고기가 도대체 이 뭐에 된 파이나 이거. 그거, 다 가더라고요. 10시대에 다 역시 된거 다 싹 다 늘어지대. 처음에 아드님이 내려온다 했을 때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 내 찬성했어요. 내려오고 싶거든 내려오라고. 뭐 회사 직장 생활을 하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았으니까. 아, 그러세요? 네. 왜 직장 생활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 직장 가면 이것도 맹 직장 한 가지 아니래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 여기도 기술 배워가면 여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육지를 가면 이 바다 일이 더 어려워요. 뱃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기에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뭐 지가 원하고 뭐 생각이 있어갖고 하는 거, 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나 찬성했어요. 지도 후회 안 하고 나도 지금 후회 안 해요. 아, 나는 지금 후회 안 해요. 예, 후회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뭐 한 5년 동안 오징어가 안 잡혔어요. 5년이나? 네, 몇 년 전에. 여기 난리가 났어요. 여기 다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완전 오징어가 난리가 났어요. 뭐 다 뭐 비 깎고 뭐 다 찾고 댕기고 그때부터는 막 1년 만에 그냥 5년 동안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이 막 하고 막 이랬다니까. 그 1년 한 해. 그런 걸 보고 이래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대심이.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있고 그런 일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속여도 바다는 안 속인다 이러잖아요. 어른들 말씀이. 아, 그런 말씀. 근데 이때까지 속였어 나를. 지금까지 날 속이더라고. 올해는 모르겠어요. 배신을 했다고 하잖아요. 올해 좀 좋은 전망이 보이니까 지금부터 벌써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오징어가요? 작년하고 완전 틀린 분위기야. 작년에 한 30배 돼요 지금. 고기 잡아오는데. 고기 잡아오는데. 좀 그래도 풍족할 때는 일반 생산보다 많이 버니까 그런 거 보고 온 거지 뭐 굳이 돈도 안 되는 얘기 왜 오겠습니까? 귀농 인구 중 60대 이상이 32%, 귀여 인구 중 60대 이상은 1%. 귀여는 귀농에 비해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귀여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어업 전망이 밝기 때문이란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그 어촌에 있으면은 그 생활 수준이 낮고 소득이 낮았었는데 그 최근에는 오히려 그 어촌에서 그 생활하는 것이 그 여유롭고 또 그 소득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 전봉 양식이나 일반 해주류 양식에서는 도시 근로자의 그 평균 소득보다도 약 한 2배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국 제1의 수산 양식지로 꼽히는 완도. 간석지가 넓고 기후 조건이 좋기 때문인데요. 이 완도는 귀여민이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배를 타본 경험이 없는 귀여민들이 어선에 비해 수입도 안정적이며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덜한 양식업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완도는 보통 전복과 미역을 많이 양식하는데요. 이곳에 아주 특별한 것을 키우는 귀여민이 있다고 합니다. 기어이 3년 좀 넘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좀 더 실패도 하고, 좀, 어려운 공부를 좀 했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수조 깊숙한 곳에 갯지렁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렁이 사료인가 봐요. 이게 지렁이 사료가, 진짜 지렁이 주니까 지렁이 사료인데, 원래 새우사료, 새우사료. 지렁이는 그러면 사료가 원래 없나요? 지렁이 사료 원래 없지. 보통 귀여라고 하면 거친 바다에서 파도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땅에서도 얼마든지 귀여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g에 12,000원씩, 100g. 1kg에 10만원씩. 소고기보다 비싸, 이게. 이게 한 1년 좀 넘는 거예요. 아, 이게 작은 거라도 1년 넘게 키우신 거예요? 이게 이제 새끼에서부터 작년 4월 달에 새끼를 이거 분양했으니까 1년 넘었지. 근데 이거 출하하려면 얼마나 키워야 돼요? 2년 키워, 2년. 그럼 지금 아직까지는 출하를 한 번도 못 하시죠? 야, 출을 아직 못했지. 내년 봄쯤에나. 내년 봄이요. 뿌듯하시겠어요, 이제 출하하게 되면. 아이고, 이제 결과를 봐야지. 갯지렁이는 주로 낚시용 미끼로 사용됩니다. 낚시 인구는 늘어나는 데 반해 자연산 갯지렁이는 법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만약 갯지렁이 양식이 성공을 거둔다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왜 하는데 좋겠네요. 나중에 옮기기 쉬운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모판을 좀 사용하고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편리하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구적으로 한번 내가 해보고 있는 방법. 갯지렁이 양식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특별한 사료도 없고 정해진 양식 방법도 없을 만큼 불모지인데요. 창현 씨는 갯지렁이 알을 받고 부화시키는 기술 등 자신만의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 중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위험 부담이 큰 만큼 기대도 클 텐데요. 내년 봄에 출하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이 예상되세요? 이건 예상을 제가 어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대치는 있을까요? 기대치요? 먹고 살지는 않겠네 생겼어요. 얼마나? 지금까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다 수확. 이제 그 금액은 제가 책정을 못하겠고, 우리 그 식구를 먹는 데는 뭐 지장이 없지 않은 생각입니다. 한참 일할 시간. 갑자기 집 앞 텃밭으로 갑니다. 농약 한 번 안 치고 곱게 키운 상추를 뜯습니다. 상추에다가 쌈 해가지고 가면 먹으려고. 식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식사 준비고. 일 뭐 몇 가지 안 하셨는데 벌써 식사. 오전 일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한 10시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있습니다. 부산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창현 씨. 다른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늘 자신의 끼니는 놓치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귀여운 후에는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립니다. 좋은 음식과 편안하고 느긋한 식사. 자연에서 누리는 소박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귀여를 하고 가장 좋은 점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달복달하지 않고 종종 걸음치지 않고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집니다. 한가로운 오후 시간, 아내가 양식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시에 두고 온 자식들을 자주 보지 못하는 게 귀여 생활의 단 하나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적적해 하던 차에 귀여운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강아지를 8마리 낳았는데 그 잘 키울 것 같아서 한 마리 줄까 하길래 제가 달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캐리도 외로울 것 같고 오늘하고 고생했어. 도시에서와 달리 이곳에서는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고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긴 덕입니다. 여유로워 보이시던데요? 뭐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자기가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해 하고요. 그리고 또 도시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템포를 맞추려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빨라지는 그런 거리라든지 마음의 쫓김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일은 끊임없이 하지만 마음의 여유가 이 자연이 주는 그 여유가 굉장히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또 사실 물질적인 부분을 떠나서 너무 좋아요. 네.